네. 안 배웠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초등학생 가정 어차피 초등학생. 몰라. 나는 학교에서 한 장씩 던져주는 걸 울면서 빠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치? 자, 당신의 아이가 10대 자녀가 버블이라고 하면 말로써 즉 언어적으로 감정의 라벨링 하시오 이름표를 붙이도록 하여라. 됐지? 뭐뭐 해라 라는 명령 구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바로 핵심 내용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이건 쉽지 않아요. 들리는 것만큼. 왜냐하면 감정이 상한 10대들은요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풍부하고 정확한 어휘를 생각해내는 거, 감정을 표현할. 그리고 그 10대들이 이름을 붙이게 하여라. 자신이 느끼는 거네. 자, 여기 얘의 주장은 뭐야? 10대일수록 감정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감정의 말로 이름을 붙이게 하라. 자, 이게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어. 얘는 내 10대는 10대는 어떤 10대야? 감정이 상한 10대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적인 느낌이라는 건 내가 한 번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섞인 채로 받는다는 거라서 얘가 바로 어렵게 만들어주는 어려움의 이유겠죠. 내가 그걸 구체화시키는데 어려운.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 단어, 그 감정을 느끼는 걸 그냥 그렇게 기분이 나빠, 그냥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야 라고 끝내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게 교육하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렇게 지시를 내렸을 때의 장점은 이후 문장에서 아마 설명을 해줄 것이다. 그치? 모의고사들은 잘 봤니? 물어볼게요. 저번에도 물어봤나? 뭐래 그래? 아니었잖아. 니네 월급만이잖아. 그럼 모의고사 뭐 나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뭐야? 잘 봤어? 누 갑자기 눈을 피하고 조용히 해줘야 되게 당황했어 지금. 봐봐 나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으면 뭔가 그렇다 아니다라 해줘야 되는데 조용히 나랑 눈을 마주쳤다가 잘 봤니? 그랬더니 이러고 눈동자만 싹 불려. 자, 또 빨리 갑시다. 문장의 시작을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거 뭐라고 불러주지? 영양분이라고 불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의 시작을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다. 영양분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준사역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헬프가 나오면 뒤에 구조를 어떻게 들고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지? 준사역 몇 종식 동사야? 또 대답 안 한다. 오늘 학교도 안 갔다 오셔가지고 기운도 넘쳐 흐르실 텐데요. 그쵸? 자, 준사역 동사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였지? 그럼 준사역 5형식 동사였을 때 뒤에 나오는 구조는 목적격 부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혹은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이 자리에 to를 쓰시던 안 쓰시던 뭐 상관은 딱히 없더라. 됐지? 자, 그 다음에 as 무슨 비교? 원격 비교 나와 있으니까 사이에 들어간 형용사가 나올지 부사가 나올지에 대한 건 동사를 보고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is라고 하는 이형식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형태로 나와주셔야 되더라. 이형식 동사라서 사이에 들어가야 될 형태는 형용사의 형태로 써달라. 자, 그리고 이거에서 모양 바꿔서 ER을 붙인다든지 most를 붙인다든지 ES를 붙인다든지 모양 바꿔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as 사이에 원급 비교를 써주시고. 그러면 질문이 있어, 지민아. 사운드 뒤에서 원래 생략된 단어 뭐예요? 앞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거.
is가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생략해 보겠지. 그게 쉽게 들리는 것처럼 사실상 쉬운 일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급 비교 똑같이 is를 기본값으로 가져갔는데 동일한 말 두 번 해주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생략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응될 게 없고 그 다음에 자, 이 because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얘들아? 전치사야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접속사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의 because 바꿔 쓸 수 있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since랑 is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because랑 헷갈리는 거 얘랑 비슷한 모양이지만 바꿔 쓸 수 없는 친구도 있었어. 그러면 전치사 시리즈의 줄여서 머릿속에 같이 떠오르셔야겠죠. because of, thanks to, when to, due to 네 가지 다 쪼르륵 떠올리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도 똑같이 문장의 시작을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어. 무슨 문이지? 무슨 문? 명령문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문장의 장난질을 어떻게 치냐면 지금 develop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developing으로 바꿨어도 되게 안 되게 혹은 developing으로 바꿔 쓰고 이게 틀린 부분인데 너 혹시 알아차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물어보게 될 거야. 그치? 자, 얘를 developing으로 바꾸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얘랑 연결되는 동사가 따로 있다 없다? 없다. end가 연결했으니까 얘도 지금 명령문 이렇게 연결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연결된 동사가 없어서 동명사 주어라고 취급도 안 되거니와 두 번째 end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분사구문으로 취급해서 날릴 수도 없다. 따라서 얘는 명령문의 형태로서 원형을 잘 써달라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end가 연결한 것도 명령문과 명령문 이렇게 연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얼라가 몇 형식 동사? 얼라가 해당 문장에서 몇 형식? 5형식으로 쓰였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네임이 지금 동사로 쓰인 거 확인해 주시고 what 같은 경우는 뒤가 어떤 구조라고 이야기했었지 않고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사라져 있는 불안정 구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거나 주어가 없는 불안정 구조. 한 번 더 체크해보자면 what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name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복합적 감정들을 하나하나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고 그 기분과 같이 헷갈릴 수 있는 어떤 감정도 함께 양가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시면 구체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내 감정에 대한 구체화를. 자, 그리고 가보자면 다양한 연구가 보여줬어요. 언어적으로 감정이나 혹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진정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자, 여기서 계속 복합적 감정을 느낄 때도 여기에 이름을 붙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을 붙이는 게 결국 무슨 효과를 줄 수 있다? 진정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어디에? 신경계에. 자, 그리고 그것은요 결국 도와줄 수 있어요. 10대들이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감정적 스트레스에서. 자, 이는요 뇌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들이 처리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갑자기 왜 신경계에 진정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진정이 되니까 나오니 스트레스에서 속도가 올라가겠지. 자, 원인. 자, 결국 결과가 감정적인 어떤 신경계의 진정 효과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뇌 구조랑 감정 처리의 방식에 있더라. 그치? 자, 쉬운 중에 쓰였던 대세 역할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면 무슨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쉬운 중에 있는데 명사절 접속사. 그럼 뒤에가 무슨 구조? 완전 구조다 이야기해줄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명사절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한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네이밍의 역할은 뭐예요? 네이밍에 동사에는 ing를 붙여준 거잖아요. 그럼 네이밍의 역할은 여기에서 동명사 주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동명사 주어가 나왔을 때 주의사항은 뭐였지? 스위치해주는 포인트가 주의사항이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처리하는 거 잘 해주셔라 말씀드렸고, 칸마 다음에 선생님이 위치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쳐드린 이유는요, 계속적 용법이죠. 앞문장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받아왔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help는 뭐라고? 준사역동사였기 때문에 recover를 쓰시건 to recover를 쓰시건 상관없을 것 같다. 됐지? 자, 다음 문장으로 가시면 has to do with 수가 표현 잘 외워주세요. 뭐가 연관이 있다. 부분분석을 따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자체가 has to do with 뭐뭐가 연관이 있다라는 수가 표현이라는 점. 자, 그리고 and와 연결한 건 목적어 덩어리 목적어 덩어리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하우가 의문사절로 처리가 되면 목적 명사의 덩어리로서 이 관련성이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다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왜 감정을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되냐면, 자, 감정을 말로 나타냄으로써 어떤 언어 영역인데 뇌 좌뇌 저쪽 부분에 있는, 즉 좌뇌 부분에 있는 그 언어 영역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어떤 논리 파트나 다른 더 높은 유형의 어떤 사고들과 관련이 되어 있겠지. 즉 내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논리적 구조를 따진다고 했으니까 감정이 어떤 복잡한 감정에 휘말려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이성적인 논리적인 언어의 중추를 활성화시켜서 내가 다시 차분함으로 돌아오는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이성적이게 되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를 활성화함으로써 그 논리 영역과 감정 처리 영역에 뇌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런 걸 활성화시키는 것은 도움을 줄 거예요. 당신의 10대가,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다른 방식으로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도록 진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도록, 즉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줄 것이다. 그치? 자, 뇌 구조에 따르면 말과 관련된 처리, 감정을 말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좌뇌를 활성화시키죠. 그리고 이 좌뇌 활성화는 논리와 활성화를 시키더라. 그래서 이 논리 영역이랑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진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그냥 씩씩하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분이 나쁜지, 그 기분 나쁨의 감정이 불쾌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뭐 눈물이 나는 이유에 있어서도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뭐 불안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울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오해를 받아서 억울함 때문에 그러는 건지,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성 영역이 활성화되겠고, 그로 인해서 얘네들이 차분하게 되면서 내 감정 해소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다. 됐지? 뭐 스위치하는 거야 사이에 괄호 있는 것만 잘 쳐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칸마 다음에 위치 관계대명사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 역할을 해주는 친구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위치의 선행사? 앞문장 전체예요. 자, 칸마 위치가 나오게 되는 계속적 용법에서 계속적 용법이 있을 때 위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특징,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올 때 3인칭 단수 처리해주셔서 임팩트 S 붙어 있는 거 또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됐지? 다음에 문장의 시작, 또다시 activ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해서 ing를 붙여줬는데 얘도 뭐라고 할 수 있다? 공명사 주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뒤쪽에 있는 얘랑 연결된 본동사의 조동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있지만 만약에 얘를 빼고 그냥 수일치를 해줘야 될 경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다른 영역의 수일치가 아니라 동명사의 수일치를 해서 저의 뒤로 넘어가셔서 3인칭 단수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이치를 짝꿍 A and B 구조 나와 있는 것도 내 가로를 잘 칠 수 있도록 해달라. 됐지?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헬프가 몇 형식 동사로 쓰였어? 5형식 동사로 쓰였지. 헬프가 5형식 동사로 이름이 뭐라고 했지? 준사역 동사라고 했지. 그럼 5형식에서 준사역 동사가 나왔으면 어떤 자리 잘 확인해달라고 그랬지? 목적격, 보호 자리 잘 확인해달라고 그랬죠. 따라서 think about 이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 대신에 사이에 to를 집어넣은 투부정사의 형태로도 쓸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다가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컴마 ing 나와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지? 분사부문이라고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결과 이러한 결과를 이야기했다. 넘어가 주니. 야, 월급반에서 얘기해줬나? 윈터 서머 같은 거 의미 없는 얘기? 파토반에서만 얘기해줬나? 윈터랑 서머 만약에 이번에 윈터는 아니고 아마 서머일 텐데 설명회 갔다 오셨다가 서머 등록하셨으면 가능한 안 가는 거 추천드려요. 내가 만약에 대치에 있는 데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들어도 아는 학원들 시대인재 같은 데서 운영을 하네? 그러면서 시험을 봐서 내가 들어갔다. 합격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나간다. 그건 내가 막을 자신이 없어요. 그쪽으로 가셔서 관리도 충분하고 수업 퀄리티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시대인재 쪽으로 넘어가셔서 내가 서머를 잘 채우겠다. 이거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일상 커뮤니티에 있는 서머 중에 제정신 차리고 있는 서머 없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냥 학원 쪽에서 가능한 서머 같은데 그냥 그 광고 상수를 휘말려가지고 등록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은 6월달이 되시고 7월달이 되면 고3들이 그때도 학원을 재정반을 많이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고3 다 빠질 시기라는 건 니네도 알겠지.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고1, 2학년들을 째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홍보를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썸머고요. 썸머 이후에도 니네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 학원 다니겠니? 안 다니겠지?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져줘야 할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다. 근데 보통 썸머에서 광고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방학 기간에 확실한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겠다.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할 것 같았으면 니네 중학교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습관 다 바꾸셨어요. 그쵸? 그리고 썸머에 매달려서 습관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종종 나와. 한 번씩은 나오는데 그거 끝나고 오늘 학교 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습관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의미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지금 공부 습관 똑바로 잡아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수학학원을 튼튼히 있는지 수학학원 프로그램의 방학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에 문의를 해보시고 수학학원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썸머랑 윈터는 가능한 권장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가자. 그리고 이거 20-1번이랑 2번이지 얘들아. 그 다음 질문 1번, 2번 맞아? 그거 1번, 2번 끝나면 원래 니네 학교에서는 2배에서 첫 번째 책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1-몇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 2배에서 책도 이름이 위에 살짝 달라져 있을 수 있어. 알겠지? 자, 빨리 갑시다. 자, 데모크라시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이거 표시 너무 작아 아니야. 한 번 더 키워줘 봐라. 한 번 더 키워줘요. 이 정도면 됩니까? 예. 자, 데모크라시라고 하면 민주주의겠죠?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요, 더 광범위했어요. 오늘날의 민주주의보다. 뭐라는 점에서 개인의 참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뭐하게 되면서 다양한 관직을 맡게 되면서 자 그러면 어떤 선출된 관리인도 없었어요. 고대 아테네에는 즉 elected 선출된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뽑아낸 관리인은 없었다는 거야. 공무원에 대한 얘기겠지. 공직 있는 사람들. 자 그 대신에 정부의 직위에 예컨대 어떤 의원직과 같은 즉 그냥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원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정부의 직위는요 세워졌습니다. 뭘 통해서?
무작위 추첨해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지? 이 사람이 무슨 혜택을 줄까? 저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지? 정책이 뭐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뽑아낸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권한이 있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권한이라고 해야 되기보다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그러니까 약간 이때가 여성이 안 되고 노예도 안 됐고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남성, 뭐 전쟁에 참가를 하는 남성 아마 그 기준이 있었을 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남성들을 줄여놓고 그 중에 한번 이렇게 굴려가지고 하나를 뿅 하고 뽑아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무작위 추편을 했다. 즉 이름이 뽑히는 상자에서 고대에 고대 아테네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재밌는 점 시민들이 선거라 관직을 담당하죠. 근데 이 다양한 관직은 선출이 되는 게 아니라 무작위 추천이었죠. 됐지? 갑시다. 데모크라시라고 하면 이런 명사를 무슨 명사라고 이야기해줄 거야, 얘들아? 일본 명사도 아니고 고유 명사도 아니고, 그치? 이런 애들을 추상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럼 추상명사부터 수일치 하실 때 당신 단수 처리해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사이에 있는 점명고 가로를 똑바로 치셔야지 우리가 수일치 포인트 헷갈리지 않고 똑바로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일치 제대로 해달라. 그 다음에 재밌는 점은 원래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도 다 쓸 수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 아마 없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원래 전치사 뒤에 명사절 접속사의 대신 들어갈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인덱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친구예요. 이 자체로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쓰이는 하나의 접속사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후의 접속사로 들어가요. 선생님이 전체에다가 ADM 처리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대답 앞에 조금 약간 그 짤막짤막한 단어들 같이 붙어다해서 뭐 나오는 인데 이런 식으로 쓰이는 예외들이 조금 있거든요. 인데 예외만 헷갈리니까 이거만 잘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절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접속사의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됐어? 이 자체를 접속사의 개념으로 봐달라. 그 다음에 take care ing 그냥 이렇게 수가 표현으로 외워주세요. 번갈아서 무엇을 담당하다. hold, offices 하면 어떤 관직을 담당하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take care 이제 번갈아서 뭔가를 담당했다. 자, 그 다음에 대열의 품사는 부사였기 때문에 얘에다가 스위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스위치할 수 없겠죠. 그럼 얘에다가 스위치 못하니까 누구에다 스위치 해주셔야 된다? 뒤에 나와있는 명사에다가 스위치를 해달라. 그래서 유도부사 보면 스위치 틀려오시면 많이 부끄러울 거라는 거. 유도부사 오면 스위치 하지 말라는 거. 스위치 그 앞에 있는 부사에 하지 말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괄호 잘 쳐주시면 한 바퀴만 들어가 있으니까 서치에서 같은 전치사 전명도 우리 확인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포지션인지 여기에다 스위치 하셔서 원리라는 모양 잘 확인해 줄 수가 있겠고요. 인일치 같은 경우 누구 플러스 누구라고 할 수 있지? 인일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했을 때 뒤에 무슨 구조? 완전 구조였죠? 됐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 구조. 그리고 보통은 이 명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뭘 나타내는 거야, 되게 애매해 라는 것들이 나와 있을 경우는 추상명사 나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앞에 애매한 명사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친구 웨어로 받아올 수가 있을 텐데 그거 무시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건들 게 없다.
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직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정부직위는 일시적이었다.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는 영구적과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반대 개념이라고 쓰였다는 걸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자, 만일 아테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더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나 관리인들의 장점들이 망가질 거라고. 무엇의 증가로 인해서? 부패 증가로 인해서. 즉, 아테네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야. 같은 사람, 경험이 많다는 건 그 자리에 어떻게 얼마만큼 있었다는 거야? 오래 있었다는 거겠죠. 한 자리를 오래 누군가가 차지를 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오래 있었다, 장기간 근무를 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부패가 될 확률이 높더라. 사람을 못 쓰게 될 확률이 높더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물갈이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자, 무작위 추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점은 평생에 한 번 1년만 근무를 하죠.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전문 지식 필요는 연구죠. 하지만 이 수가 많다 적다? 많지 않다. 자, 이렇게까지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이렇게 평생에 1년 근무라는 일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부패 확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고이면 썩는다. 됐어? 됐지? 자, 선출하는 건지 선출되는 건지 또 말장난으로 헷갈려 하지 말고요. select라고 하면 자동사였어, 타동사였어? 자동사, 타동사. 무엇을 선출하다, 타동사였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나와 있어야 되겠지. 근데 select를 ing를 들고 오기는 select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PP로서 선출된 사람들 앞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얘들아, 그리고 원래 person에다가 s 붙일 수 있어, 없어? 원래 person 하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근데 얘 복수형은 뭐야 원래? 이거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 아니지? 얘들아, person의 복수가 뭐지? 몰라서 대답 못하는구나? 우리 안 듣고 멈췄나? 자, person의 복수는 놀랍게도 people이었단다. 짜잔. 됐냐? person의 복수는 원래 people이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재밌는 점은 즉 person에다가 왜 s를 붙였냐? 그냥 인간들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 종족,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냥 약간 예외적으로 쓰이는 상황들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사람의 수가 많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절대 person 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저런 식으로 s를 붙여서 쓰는 경우들이 간혹 나옵니다. 재밌는 점은 민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A 부족, B 부족, C 부족, D 부족 이런 식으로 민족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또 people에다 s를 붙여서 peoples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수가 많다는 얘기에 많고 적음의 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류에 대한 얘기를 논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s를 안 붙이는 것들에 s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류에 대한 얘기한다는 거. 쓸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out 여기에서 무엇으로 쓰였지? 부사로 쓰여서 대략약이라는 뜻이 있었죠. 대략약. 그리고 누가 붙어 있었으니까 두 번 근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부정의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기 where의 등장을 문장 맨 앞으로 빠져서 강조가 됐는데 사실상 permanent
coordinate positions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뒤로 가서 계속적 요법으로 가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이 영도적 자리는 바로 어떤 전문적 지식이 필요로 되는 분야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웨어의 역할은 얘랑 연관이 있는 친구라는 거. permanent position이랑 연결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볼 만한 포인트. 파우치 GS였던 대세 역할 뭐라고 할 수 있지? 명사절 접속사라고 이야기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뒤에 무슨 구조? 무슨 구조? 완전 구조 확인해주시면 되겠다. 파우치 GS였던 대세는 완전 구조까지. 그 다음에 또 조동사 나와 있어서 스위치할 필요가 없긴 한데 원래 A 오브 P 나와 있으면 A에다가 스위치인 건 한 번 더 짚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상 더 건들 게 없겠네요. 마지막 문장이네. 자, 오늘날에 우리는 각자 생각합니다. 장기간의 직위, 즉 직업 정치인들의 그 장기적인 직위가 장기적으로 그 한 자리 오래 일하는 것이 결국은 권력을 통한 열망과 어떤 이기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오히려 고대 아테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더 확실한 민주주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치? 이 영구적 자리는요, 결국 권력에 대한 로 야기될 수 있겠다. 됐어? 자, 그럼 파인드 뒤에 썼던 또 대세 역할 뭐라고 할 수 있어? 명사절 접속사 되시겠지. 자,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나와 있을 때 계속 이거 반복하고 있죠? 뒤에가 무슨 구조라고 그랬지? 완전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완전 구조 뒤에 나온다는 거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둘 다 복수명사 나와 있으니까 이거 괄호를 제대로 치던 말던 얘는 확실하게 쓸지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더 언급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고대랑 아테네를 비교를 해서 굳이 말을 해보고자 한다면 고대 아테네가 좀 더 확실하게 민주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었다. 지금 현대랑은 조금 다르더라. 그치? 자, 질문하고 싶은 거 없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쉬는 시간 안 줘도 되지? 중간에. 자, 갑시다. 당신이 만약에 음식을 먹고 싶어진다면 당신이 떨어뜨린 바닥에 당신은요 다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새로운 한 연구가 5초의 룰을 입증했죠. 다시 한번 생각이었다고. 음식은 안전할 거라네. 바닥에 떨어지 먹기에 뭐하는 게 다시 충분히 빠르게 떨어지자마자 뿅 하고 잡아들면 얘가 세균에 오염되지 않았을 거야. 먹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5초 이내에 1, 2, 3, 4, 5 이거 안에만 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냈다. 자, 병균을 밝혀냈죠. 표면에 있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뭐 할 수 있다고? 음식을 아주 빠르게 이동해낼 수 있다고. 몇 초 내에? 1초 내에.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5초 규칙은? 5초 법칙은? 의미가 없더라. 그치? 안전할 것이다 라고 옛날에 생각했는데 이 5초 법칙이 거짓
이 자리가 항상 안 보이는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야? 지금 현수 옆자리 있잖아. 제가 몰랐어요. 안 알려줄 거예요? 네가 굳이 이 자리가 편해서 앉으신다면서요? 그럼 편한 자리 잘 빌려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빠르게 갑시다. 자, 모의고사 질문은 되게 많이 나오는 동사의 형태인데 BPP 다음에 아마 충분형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되게 많이 봤을 거야, 그치? BPP2 나와 있으면 사실은 얘는 구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보다 그냥 해석할 때 이렇게 잘 넘어가실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뭐 하고 싶다냐? 먹고 싶어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템트 자체에다가 집착을 하실 필요는 딱히는 없다 원래, 그치? 자, 그 다음에 드랍이라고 하면 타동사 무엇을 떨구다 라고 쓰였으니까 뒤에 목적어 사라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생략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5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중해. 5월이라고 하면 아까 뒤에 있는 거 지금 같은 관계로 연결을 해준 거야. 즉 얘가 뭐냐면 어떤 개념이야, 뭐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고, 더 재밌게도 뒤에 똑같이 또 동격의 대시 나와 있죠. 자, 그럼 동격의 대시 나와 있을 때는 보통 뒤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더라 얘들아? 동격에는 추상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시작해서 완전 구조가 나와주게 되는 것이 동격의 대시더라. 앞에 있는 생각, 이 추상명사가 바로 얘랑 같은 녀석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앞에 형용사 끊어주고 있으니까 이거 AN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시겠죠? 뭐 왜 웃어? 뭔데? 왜? 뭐? 뭔데? 그래. 자, 형용사 나와 있으니까 AN 처리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픽업이라고 이야기해서 사이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사실은 이 명사를 픽업 혹은 픽 명사업 둘 중에 뭐로 쓰시건 상관이 없겠더라. 다만 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언제다? 픽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시라는 형태로 대명사로 형태로 쓸 수 있는 건 하지 말아 달라. 한 번 더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find 뒤에 쓰였던 대세 역할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이제 대답할 수 있지. 이 대세 역할 뭐라고 할 수 있죠? 명사절 접속사 되시겠지. 자, 그럼 뒤에 무슨 구조? 안전 구조. 나머지는 괄호를 똑바로 치면 해석해서 별로 문제 될 건 없겠다. 내려오세요. 자, 연구라고 했으니까 그 겹치기 조졌어요 라고 하는 어떤 법칙을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실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오염시켰어요. 4가지 다른 표현들을, 즉 스테인리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철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 우리 그냥 수저로 많이 쓰는 거, 그치? 그런 스테인리스라든지 세라믹 도기, 밥그릇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무, 마지막은 카페츠 같은 것들을 박테리아로 오염을 시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4가지 종류의 음식을 떨궜어. 그럼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누구야? 어려운 걸 물은 건 아닌데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면 대답할 수 있겠죠? 누가 떨군 거지? 연구원들이 떨궜죠? The researchers. 자, 그 다음에 표면을 떨궜는데 자기들이 시험 설정을 하고 싶었던 4가지 표면들을 가장 매끈한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울퉁불퉁한 표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표면들을 설정을 한 걸 알 수가 있겠고, 수박, 그 다음에 빵, 버터 바른 빵, 마지막으로는 사탕에 이르기까지 끈적거리는 정도가 굉장히 다른, 수분 함량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떨궈봤다. 요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결과는 보여드렸죠. 일반적으로 그 음식이 더 오래 표면에 머무르게 될수록 더 많은 박테리아들이 음식으로 이동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빠르게 가면 좀 덜 이동할 수는 있어. 그게 틀린 것 자체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실험 방식은요 4가지.
음식을 조합했다.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박테리아가 많이 이동을 했더라. 자, 주어동사 목적어 간단하게 나와 있고 하이픈 통해서 지금 내가 그 네 가지의 표현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 하이픈 연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쌤이 해줄 얘기는 딱히 없어요. 그냥 하이픈끼리가 앞에 나와 있던 저 네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표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말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콜론을 통해서 그 몇 가지 종류의 음식을 따라갔는데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슈우기에서 했던 대세 역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명사절격 tuk사제 똑같이 또 나와 있겠죠? 그럼 명사절격 tuk사니까 뒤에 무슨 구조? 완전 구조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문장 헷갈리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또 뭐 들어가 있어? 더비교급 들어가 있죠? 영어 더비교급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네? 멍을 때리고 있었군요. 정말 수업 시간 거의 1시간 반을 강목 때리고 있었어요. 그쵸? 아니 약간 한 개로 선생님이 말을 하면 뭐라고 떼떼떼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가는 거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지 지금. 아니에요. 솔직하게. 아니에요. 정말 솔직하게. 네. 맞는 거 맞지? 아니요.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가 더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다 섞고 있어요? 예. 앞에 행동을 하게 될수록 뒤에 행동을 더 뭐뭐 하게 되다. 점점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런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더비교급을 다시 한번 as 주어 동사 또 주어 동사라는 그 양태의 접속사를 활용해서 비례 접속사를 활용을 하셔서 형태를 바꿔서 부사절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어? 자, 여기서 부사의 롱걸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문장 앞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의 뭐는 박테리아라고 하는 명사 꾸며주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붙어 계시면 되겠다. 됐어요? 그리고 allow 오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to의 형태 그래서 BPP2 나와 있는 거 뒤에 있는 핵심 동사 원형 자리를 잘 체크해달라 해석을 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계속 내려가실게요. 자, 당연히 더 빠르게 음식을 다시 한번 집어들수록 박테리아가 더 적게 이동하는 건 맞지만 일부 박테리아 오염은 발생했어요. 1초 이내에. 수박이 가장 많은 박테리아를 함유했고요. 사탕, 찐득찐득한 사탕이 가장 적게 박테리아가 묻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수박과 찐득찐득한 사탕의 차이는? 두 음식의 차이는? 수분 함량이죠. 수분 함량을 통해서 원래 박테리아의 이름은 수분 함량을 통해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찐득찐득한 사탕을 딱 떨구면 거기 뭔가 먼지 같은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박테리아 종류가 많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물론 이렇게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들이 그걸 되게 빠르게 가져가는 그 박테리아가 되게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거든. 아니 그 뭐라고 해야지? 어쨌든 그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수분을 좋아하거든요. 결과는 더 많이 이동을 하고 당연히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이동하겠지만 일부는 1초 이내 이동. 수박이 가장 많은 사탕이 가장 적은 지문 내에서 여기서 수분에 관련돼서 표면이 어땠는지에 대한 표면의 결과는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표면 결과는 얘기 안 해줬어요? 카페트에 더 많이 묻었다.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 더 많이 묻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줬지?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에 있었을 때 월부처럼지기에 따라 모르겠지만 일단 수박이라고 하는 것과 사탕이라고 하는 음식 종류에 대한 결과값만 있었다. 요거는 한번 true false를 문제를 풀 때 생각을 잘 해달라는 점. 됐지?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픽업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 업의 위치가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둘 다 맞다라고 했지만 얘가 대명사로 가 있을 때만 그 사이에 낑겨 들어가 있어야 해요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pickup이라는 형태가 나와야지 pickup이라는 형태는 안 된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고 나머지는 가져갈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포인트 내가 더 질문하고 싶다 질문 이해 안 간 거 있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지금 몇 개 남았냐 지금? 11, 12 했지? 13, 14, 15, 16, 17, 18, 19, 20 8개 6개 남았지? 모의고사 7개? 나한테 모의고사 6개라 하지 않았어? 7개라 했어? 8개 8개? 11, 12 그러니까 8개, 16개 나온 거야? 16개죠? 확실한 거죠? 근데 제가 받은 질문 지금 몇 개 없어요? 아시죠? 질문 넘버가 나한테 전달이 안 돼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잠깐만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면 풀린도 출일이니까 16개? 뭐 4개씩 쳐도 되고 8개씩 쳐도 되고 몰라 나 지금 질문을 내가 4개씩 쳤으면 니네 1.1개 수업 끝나가지고 나 지금 질문 나갈 것도 없었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4개를 치면 질문 나갈 게 없어 나 받은 게 더 없어 알죠? 질문을 지금 제가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11, 12 끝냈으니까 13, 14, 15, 16 하면 끝이잖아 내가 봐도 2개 더 있기는 하구나 그럼 끝이야 질문 받은 게 없어 전달해 주셔야 돼 아시죠?